음료 자판기는 주의한 팁을 주자면 그거 사면 안 돼요. 제조사가 없어요. 자판기 사업을 철수해서 부품을 못 구해요. 고장나면은 고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된다. 장사가 안 되는 입주도 수익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자판기 사업으로 3년 만에 연매출 40억을 만든 하프스페이스 대표 정성훈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자판기 유통, 렌탈, 제조, 공장이라던가 이런 회사 사옥에 자판기를 이용한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자판기 창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판기를 도구로 사용한 매전 사업이 맞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이 자판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적당한 사이즈의 자판기로 활용하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24시간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부업으로 뭔가 창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실패하면은 잃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시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직장을 다니시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서브 잡이 필요하신 분들 경우는 자판기는 특별하게 머리 쓸 일도 없단 말이에요. 캔콜라가 변네? 콜라 갖다가 넣으면 끝! 2-3시간 관리만 하면 되니까 심플하게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자판기 사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심지어 슈퍼를 해도 슈퍼 앞에 자판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밤새도록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물건만 자판기에 넣고 그냥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판기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판기는 나를 대신에 팔아주는 도구거든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물건든 다 팔 수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샤넬백을 팔면 샤넬백 자판기가 되는, 그리고 그만큼 줄어든 인건비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부업 모집하는 일들은 대부분 보면은 굉장한 영업이에요. 근데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리 하나 설치하면은 별로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캔콜라만 갈아 낀다던가 뭐 과자만 갈아 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영업에 대해서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업식으로 하기 괜찮죠.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키오스크로 하자니 보안이 문제가 되잖아요. 본통을 뜯어간다던가 양심결제 하라고 두고 갔는데 훔쳐간다던가. 자판기를 활용하면은 그런 불필요한 지출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꼭 필요하실 거예요. 공간 따라서 자판기가 수익이 다 틀리긴 한데요. 어느 정도 사람 좀 있고 자판기 둘만한 그런 공간이면은 매출 한 80에서 100 정도? 그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수익률이 55% 정도 돼요. 손익분기점은 입지 따라서 다 틀려요. 제 기준 한 10개월? 50씩 벌면은 10개월이면 한 500 정도 되잖아요. 수익이 50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판기는 이미 딴 위치로 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온비드 입찰이 있어요. 검색창에다가 자판기 또는 자동 판매기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입찰 공고들이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랑 제일 잘 맞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사를 하고 있으면 내 공간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기업, 공장, 택배 회사라던가 이런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자주 가는 식당, 스터디 카페, PC방 그런 데 사장님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자리를 확보할 수 있죠. 낙찰 받는 방식 자체가 연세 최고 입찰가예요. 한마디로 제일 비싸게 월세를 써내야지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너무 내가 비싸게 써냈다. 낙찰 받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판기 사업에 검색해보면 학교 자판기 장사 엄청 잘 돼 해가지고 온비드 입찰 열심히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미탁 운영을 하다가 자판기를 뺐어요. 그 이유가 교육청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당류 많은 과자라던가 음료수 이런 거를 다 빼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린애들한테 과자 못 팔고 콜라 못 팔고 하늘보리 먹으라고 그러면 누가 먹겠어요 그거를. 또 나도 교육청에다 전화해서 다 항의해봤거든요. 지금 온비드 입찰 학교 공고 보면은 빵 자판기라고 써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공고가 잘못 올라가고 학교가 인지를 못한 거래요. 그래서 입찰 지금 잘못하면 그 돈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연세를 깎아주고 이런 협의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고, 인원이 좀 적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장사가 안 되게 느껴지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협의를 잘하는 거예요. 월세를 안 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입주도 수익이 되게 만드는 게 협의, 제한, 계약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고정 월세를 주는 게 아니고 매출의 몇 프로, 장사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안 주고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많이 주고 이런 방식을 택하죠. 자판기를 넣을 때 임대료 제한을 할 때는요 한 15% 내외로 제한을 하는 게, 고정 월세를 내면은 온비드 입찰처럼 까딱하면은 마이너스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료에 보통 전기세 관리비 포함시켜요. 왜냐면 계량기 하나 더 따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음료 자판기는 주의한 팁을 주자면 한 100만 원 내외짜리 음료 자판기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삼성, LG 캐리어 써져 있거든요. 그거 사면 안 돼요. 제조사가 없어요. 걔네들이 자판기 사업을 철수해서 부품을 못 구해요. 그래서 싸다고 그거 덥석 사면은 고장나면은 고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된다. 멀티 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신품을 산다. 왜냐면은 채 100만 원도 차이 나지 않는 그 돈 때문에 콤프 한번 나가면 또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자지구레한 장병 같은 것도 머리가 아프니까 무조건 신품 산다. 무인 카페 기계는 최근에 많이 벌어졌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지만은 그 안에 부품이나 디테일한 프로그램이라던가 부품이 틀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않아요. 웬만하면 신품 사시는 게 나아요. 음료 자판기는 어디가 장사 잘 돼요? 멀티는 어디가 장사 잘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 게 무슨 자판기 종류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유동보다는 상주. 유동이 많은 데들은 이미 편의점이든 엄청 많거든요. 근데 상주가 많은 공간들은 편의점이 없고 이런 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데들이 자판기로는 최적의 입지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직들 많은 것보다는 노동 쪽 하는 뭐 택배 회사, 물류 회사 그런 데들이 장사가 잘 돼요. 땅값 싼 데 짓기 때문에 도심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에 횡해요. 자판기밖에 없어. 나 목말라 죽겠어. 자판기 써야지. 사업자 등록증은 자판기 사기 전에 하셔도 되고 자리 영업할 때 하셔도 되고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일단 공간이 확보되면은요, 자판기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자판기 발주를 넣죠. 그러면은 자판기 업체가 아마 카드 단말기 개통을 다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카드 단말기 개통 기간이 대략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설치 일자랑 잡으면은 보통 7일 정도 내외. 그리고 발주하고 카드 단말기 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떤 물건을 일 것인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뭐가 잘 나가요? 그 안에 파는 뭐 음료수든지 뭐 과자든지 엄청난 고민할 필요 없죠. 편의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료 순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냥 그대로 주문하세요. 그럼 끝. 만약에 내가 내 브랜드를 뭐 하나 만들었어. 제일 첫 번째가 최대한 노출이란 말이에요. 내가 코엑스 안에다가 매장을 열려고 하면 한 달에 임대료가 2천에다가 법인 계약에서부터 굉장히 절차가 있겠죠. 월세가 비싼 이유는 앞에 유동이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유동 많은 입지에다 자판기를 하나씩 놓는 거는 매장 하나 여는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매장 하나 여는 게 만약에 뭐 2억이 들어간다. 자판기 놓는 거는 2억 원어치다 그러면 코엑스에다 다 넣고 스타필드에다 다 넣고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내 브랜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광고판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창업이란 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거래처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고민이 제 머릿속에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업이다 뭐 사업 같은 경우 혼자 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거든요.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사업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 여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